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동태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수동태란 목적어가 주어로 사용된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목적어라는 거는 동작을 받는 놈이거든. 즉, 동작을 당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그 동작을 당하다라는 형태의 그런 의미의 문장으로 만들어지겠죠. 또 이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수동태는 어떤 행위를 당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근데 영어에서 수동태를 표현할 방법은 과거분사밖에 없거든. 그죠? 자, 근데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형용사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영어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과거분사, 즉 주어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는 문장이 성립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비어있는 동사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비동사가 개입되어야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역할이 원래 이런 거죠. 표현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근데 동사 자리가 비었네? 이럴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비어있는 동사 자리를 메꿔주는 땜빵 동사 역할하는 게 비동사라 그랬어요. 땜빵 동사라 그래갖고 하찮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잘랐다. 나무를. 나무가 여기서 목적어죠. 나무를 그랬으니까 자르다라는 동작을 당한 놈이에요. 근데 이 나무를 주어로 뽑아내면은 나무는 잘랐을까 잘렸을까? 그쵸, 당연히 잘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죠. 잘리는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나는 잘랐다. I cut 나무를 the tree 이렇게 되는데 the tree 얘를 주어로 뽑으면 뒤에 동사가 뭐가 와야 될까? 나무는 잘랐다가 와야 될까? 잘렸다가 와야 될까? 그쵸, 잘렸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잘렸다, 잘리는 걸 당했다, 즉 수동의 의미고 수동을 표현할 수 있는 건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 cut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 그랬으니까 문장을 성립시키려면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어 the tree 다음에 비동사 was 요거를 써주는 거예요. The tree was cut 나무가 잘렸다 이런 뜻이고 누구에 의해서 잘렸는지 요거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면 by 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동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당연히 BPP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왜? PP 과거분사는 형용사라 요 놈만 갖고는 문장을 성립시키지 못하니까 비동사랑 짝을 이루어야 돼요. 즉 BPP는 하나의 덩어리다. 단짝이다. 그래서 요놈을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고 해석은 뭐뭐를 당하다, 어떤 행위를 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수동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당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좀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색해도 그냥 당하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거의 99.99999% 해결이 됩니다. 당하다라고 해석하고 이 의미를 살짝 살펴보면 대부분 해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give 주다라는 뜻이죠. gave 얘는 과거형이에요. 줬다. 자, 원형과 과거형까지는 동사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given 얘는 과거분사죠. 얘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 그랬고 수동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과거분사는. 그래서 given 하면은 주는 것을 당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받은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주어진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영희가 철수한테 책을 줬어요. 영희가 줬고 그럼 철수는 그 주는 행위를 당한 거지. 그죠? 영희는 책을 주었다. 그럼 철수는 주는 행위를 당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철수가 주는 행위를 당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이상하잖아. 우리말에서는 이런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막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주는 행위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는 실제로 하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면 뭘까? 영희가 책을 줬어.
그리고 철수는 책을 주는 행위를 당했어. 그럼 무슨 뜻일까? 책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he, 그녀가 gave, 줬어요. me, 나에게 the book, 책을 줬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나에게, 이의 목적어죠. 이렇게 에게로 해석되는 걸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 그럽니다. 어쨌든 목적어예요. 이 me를 주어 자리로 옮겨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I, 내가 줬을까? 나는 주는 걸 당했을까? 당했지. 수동이지. 그죠? 그래서 I was given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나는 주는 행위를 당했다. 책을 주는 행위를 당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책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요 정도만 살짝 생각할 줄 알면 그리고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요게 give가 주다라는 뜻이니까 주는 행위를 당했어? 받았다라는 뜻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일이 없어요. I was given, 나는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는 행위를 당했다. The book, 책 주는 행위를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준 게 아니고 주는 행위를 당했다고, 즉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고 이런 형태의 수동태 문장들이 간혹가다 우리를 당황시키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tell, 말해주다 라는 뜻이에요. 말해주다. told, 과거형이죠. 말해줬다. 여기까지는 동사예요. 근데 과거분사 told, 얘는 뭘까? 말해주는 걸 당한 이런 뜻이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영희가 철수한테 또 뭔가를 말해줍니다. 영희가 말해줬어요. 그럼 철수는 그 말해주는 걸 당하고 있는 거지. 말해주는 걸 당하다라는 얘기는 뭘까? 영희는 말해주고 있고 철수는 그걸 당하고 있고 무슨 뜻일까? 그쵸. 말해주는 걸 당한다, 즉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old, 과거분사 told 하면은요 듣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e, 그녀가 told, 말해줬어요. me, 나에게. 역시 간접 목적어죠. 뭘 말해줬을까? 이게 나올 거야. 그죠? She didn't want to see me. 나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해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목적어 me를 주어로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I, 나는 말해준 걸까? 들은 걸까? 들었단 얘기겠죠. 즉 말해주는 걸 당했다.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하면 I was told 이런 뜻이 돼요. 나는 말해주는 걸 당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역시 어색하긴 하지만 말해주는 걸 당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해주는 걸 당했고 내가 들었단 얘기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생각을 못 하셨더라도 지금 듣고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부터는 요거 헷갈리실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I was told, 나는 들었어요. 이 문장을 영어를 웬만큼 하는 고등학생들도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I was told, 이거는요 굉장히 일상회화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영화나 미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사예요. I was told, 나는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 told, 얘는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나는 들었다, 뭘?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She didn't want to see me, 그녀가 나를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 말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I was told, 내가 들었어요. He was a liar, 걔 뻥쟁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들었어요. 이걸 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걔 구라쟁이라던데요 이런 뜻이에요. 뭐뭐라던데요 이런 표현할 때 I was tol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걔 구라쟁이라던데요, 이건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들었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을 뿐이야. 내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좀 책임을 회피하기에 좋겠죠. 그래서 I was told, 나는 들었어요. That he was a liar, 걔가 구라쟁이라는 걸 들었어요. 뻥쟁이라는 걸 들었어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뭐뭐라던데요, 걔 구라쟁이라던데요, 걔 뻥쟁이라던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나보고 주차장 가 있으라 그랬어. 그래갖고 주차장 가서 있는데 우리 부장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I was told, 저는 들었습니다. I should be here, 여기 있어야 한다고, 여기 있으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여기 있으라던데요,
너 여기 왜 있어? 이랬을 때 여기 있으라던데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e told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예문입니다. be told 뭐뭐를 듣다, 뭐뭐라고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표현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 say 말하다 이런 뜻이죠. 과거형은 said 말했다. 과거 분사는 said 얘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자 said 과거 분사니까 수동이에요. 말해지는 언급되는 이런 뜻이죠. 형용사니까 말해지다 언급되다 이러시면 안 돼요. 말해지는 언급되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They say 그들은 말했어요. 그럼 뒤에 뭐를 이렇게 나와야겠죠. It'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말했어요. 자 that 이하가 목적어고요. 여기서 that은 왜 붙었을까요? 그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It'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야. 이거는 문장이죠. 문장은 명사가 아니니까 문장을 뭐뭐라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쓰이는 게 종속 접속사 that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that은 문장을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붙은 거고요. 동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뒤는 목적어 자리인 게 선명하죠. They say 그들이 말했어요. 뭐를 말했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적어 자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온 that은 생략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근데 목적어를 주어로 한번 뽑아 볼 거예요. 목적어가 좀 길지만 주어로 뽑아 볼게요. That it'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라는 게 말했을까 말해졌을까? 그렇죠. 말해졌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수동이니까 is said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내일 비가 올 거라는 게 말해졌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하지만 결국 이런 뜻이에요. 내일 비 온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너무 길면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주어 가목적어 해석은 여러분들 61강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를 사용하면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It is said that it'll rain tomorrow. 이렇게 오겠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 It is said. 그것이 말해집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럼 뭐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61강에서 제가 이 해석법 알려드렸어요. It is said. 그것이 말해집니다. 뭐가? 뭐가 말해져? It'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는 게 말해집니다. 즉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is said. 그게 그렇게 말해지더라고. 요거 우리가 흔히 하는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언제 쓰는 거예요? 자, 내 의견은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야. 나는 그냥 그렇게 들었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 그렇게 말해지더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뭐뭐라 카더라고. 그래서 카더라 통신. 나는 그냥 그렇게 들었고 그걸 전달합니다. 전해줍니다. 뭐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it is said. 그렇게 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들었을 뿐, 전달할 뿐, 나는 책임 없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t is said. 그것이 말해집니다.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She loves you. 걔가 널 좋아한다고 그게 말해지더라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걔가 너 좋아한다던데? 걔가 너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elieve라는 단어도 한번 보실까요? believe, 믿다라는 뜻이죠. believed, 믿었다. 과거형까지는 동사라 그랬어요. 과거분사 believed 무슨 뜻일까? 믿어지는 이런 뜻이 될 거예요. 500 years ago 500년 전에 people 사람들은 believed 믿었어요. 뭘? 또 목적어가 나오겠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자, 근데 that 이하가 목적어거든. 저거를 주어로 뽑아 볼게요. 500 years ago 500년 전에 that the earth wa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믿었을까? 믿어졌을까? 그쵸. 믿어졌다. was believed. 믿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주어가 너무 길잖아? 그럼 얘를 또 뒤로 보내고 가주어를 쓰는 거지. 그럼 어떤 문장이 나와요? 500 years ago 500년 전에 it was believed.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것이 믿어졌어요. 뭐가 믿어졌어요? 이렇게 나와야겠죠. That the earth wa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믿어졌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렇게 잘 표현 안 하죠. 사실은 5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이렇게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하지만 영어에서는요 수동태를 사용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수동태 바로 나올 거예요. She is expected to arrive in time.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xpect 이거는요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과거형 expected 기대했다, 예상했다. 그럼 과거분사 expected 얘는 무슨 뜻일까? 기대되는, 예상되는 이런 뜻이겠죠. She is expected 이렇게 나왔으니까 BPP의 형태네. 요거 수동태네. 그러면 그녀가 기대를 한다는 얘기일까? 기대가 된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기대된다, 기대를 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녀는 기대됩니다. 뭐 할 걸로 기대가 돼요? To arrive in time. 시간 안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간 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You are not allowed. 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allow 무슨 뜻일까요? 허락하다, 허락해 주다 이런 뜻이죠. 과거형 allowed 허락해 줬다. 과거분사 allowed 허락을 해주는 걸까? 허락을 받는 걸까? 그쵸.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니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받는, 허락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you are not allowed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네가 허락을 해주는 걸까? 허락을 받는 걸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지. 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허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락이 안 된다는 얘기죠. You are not allowed. 당신은 허락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뭐 하는 게? To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You must not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You are not allowed to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우시는 거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수동태로 해석하면은 약간 우리말로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요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대략 난감하고 더 복잡해갖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게 있는데 더 문제는 요놈이 영화나 미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화 미드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be supposed to 원형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suppose가 무슨 뜻이지? 요 뜻을 가지고 수동태를 유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두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be supposed to 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not이 들어가면 be not supposed to 원형,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카페에 제가 터미네이터 2 영상 올려드렸죠. 존 커너가 출입 제한 구역을 통해서 도망을 가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Hey, you're not supposed to be here.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be supposed to 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예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죠. You're supposed to buy a ticket. 너는 표를 사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be not supposed to 이거는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사전에 오타가 있는 것 같죠. be not 이렇게 해야 되는데 not be로 표현을 했네요. You are not supposed to walk. 걸으시면 안 됩니다. on the grass. 잔디 위로 걸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요, 수동태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suppose 가지고 수동태로 막 꿰어 맞춰 갖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진짜 머리에 쥐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는 하나의 단어를 외우듯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be supposed to 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be not supposed to 원형,
뭐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동태 해석은 좀 어색하더라도 당하다로 해석을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좀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적절한 의역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고요. 그걸 직접 못 찾아낸다 하더라도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하고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우리말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어를 익히는데 모국어 실력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모국어 활용 안 하고 외국어 자체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수많은 벽에 부딪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무시하지 마시고 영어도 언어고 우리말도 언어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직독직해를 하시고 직독직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의역을 찾아보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번역가로 활동하실 거 아니면 의역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직역을 하고 좀 어색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Surprising news, 놀라운 뉴스. Surprised people, 놀란 사람들. 요거를 ing, 현재 분사 surprising을 쓸 거냐, pp, 과거 분사 surprised 요걸 쓸 거냐 결정을 할 때 어떤 책이나 강좌 같은 데서는 사람이나 생물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쓰고 무생물일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책에도 심지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로 원칙도 없고요 근본도 없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식한 방식이에요. 정말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이렇게 하면은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더 웃긴 거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거든. 자, 사람 생물일 때는 과거 분사가 아니고 사람 생물일 때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되고 무생물일 때는 또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중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거하고 반대되는 경우니까 이걸 또 따로따로 모아갖고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자,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크게 오류가 발생해요. 실제로 많이 틀립니다. 자, 좀 어색해도 원칙대로 따지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원리 원칙대로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을 나타낸다. 과거 분사는 수동을 나타낸다. 이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굉장히 쉬운데 저렇게 생물일 때는 어쩌고 무생물일 때는 어쩌고 이런 공식을 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영어 실력 늘지도 않고요. 또 내가 정리하지 않았던 다른 단어가 나와갖고 저런 형태로 쓰이게 되면 내가 봤던 단어가 아니니까 그건 또 감이 안 오죠. 그래서 항상 원리 원칙을 따져서 공부해 버릇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든 내가 겁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외웠던 거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외웠던 것도 원리 원칙 없이 외웠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외웠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게 되고 또 응용 문제로 나오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는 건 원리 원칙을 무시해서 그런 거지 출제위원이 못돼 처먹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